합성함수 내신 대비 출제 조망입니다. 출제 조망이니까 보시면 뭐 일단 좋은 소리 있는 건 읽어보시고요. 보시면 뭐 내용 나와 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 개념 강의 같은 거 보셨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는 요거는 얘기 안 하고요. 문제 해설만 빠르게 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4가지로 잡혀 있는데 이 4가지에 대한 문제들이 차곡차곡 나와 있으니까 바로 문제 가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건 합성함수의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인데, 합성함수의 성질이 뭔지는 이게 머릿속에 한번 떠올리고 나서 문제 풀어보세요. 첫 번째로 보시면 나오는 건 fx, gx 두 개 나와 있는데 합성하는 순서가 반대로 바뀌었죠. 기본적으로 합성함수의 성질 중에 보시면 순서 바뀌면 완전히 다른 녀석이다 였다고요. 그죠? 저는 이제 보통 함수 설명할 때 자판기 가지고 설명 많이 하는데, 자판기의 순서가 달라지면 넣을 수 있는 것도 튀어나오는 것도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가 달라지면 당연히 다른 함수인데 일반적으로는 어쩌면 같아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리고 같아지도록 K의 값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뭐 다른 거 아니지. 합성 제대로 할 수 있으면 해결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G 합성 F라는 녀석부터 해결을 해보면 요거를 먼저 해결하셔도 되고 요거를 먼저 해결하셔도 되는데, 그건 뭐 원하는 대로. 저는 G를 먼저 뽀개보면 GX라는 녀석은 요렇게 생겼대요. 찾고자 하는 건 GFX고요. X 자리에 FX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네, 그지? 2K에 fx 빼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fx 자리에 다시 요거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2K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k 빼기 1입니다. 정리 예쁘게 해보면 마이너스 4kx 그리고 k제곱 끝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은 녀석이 되죠. 이게 좌변에 있는 g 합성 fx고요. 우변에 f 합성 g는 fgx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f는 또 이렇게 생겼대. 마이너스 2gx에다가 k를 더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gx는 또 저거니까 마이너스 2에 2kx 빼기 1 더하기 k입니다. 얘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4kx 요렇게 하면 더하기 2 더하기 k네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둘이 같아지도록 하면 되고요. 즉 항등식 만들라 그런 이야기고, 확인하셔야 될 건 어차피 x 앞에 개수는 둘이 똑같이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뒤에 오는 상수항만 얘랑 둘이 같아지도록 하면 되더라. 2k제곱 마이너스 1이랑 2 더하기 k랑 같으면 되더라. 요거 방정식 풀란 이야기고요. 좌변 넘기셔서 k 다 찾으시면 되겠죠. 2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은 0이고 인수분해 빠르게 해보면 요렇게 생긴 녀석이죠. 그래서 k가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요렇게 두 개가 될 거다 입니다. 근데 저거 두 개 중에 2분의 3은 뭐 그냥 그러려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요 문제에서는 그런 단서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개 다 답이 될 수 있긴 있거든요. 근데 가끔 문제 보면 서로 다른 함수 fx, g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엔 요거 둘이 서로 같은 함수가 돼버려요. 그죠? 생긴 모양 자체도 완전히 같은 함수가 돼요. 문제에서, 책에서 말하는 서로 같은 함수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껍데기 자체가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f랑 g가 다르다는 조건이 달렸으면 마이너스 1 정도는 생략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요. 쉽죠? 이거 뭐 거의 모든 교재에 대표 문제 수준에 아니면 대표 문제 바로 밑에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아마 쉬운 사람은 그냥 스킵하시고 미리 얘기할 걸 그랬네. 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거는 우함수, 기함수 이야기인데 이것도 좀 옛날 표현이죠. 뭐 정석 같은 데는 보면 그냥 계속 쓰긴 하는데 뭐 짝함수, 홀함수 이렇게 대체해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함수, 기함수는 결국 그래프를 그렸을 때 모양이 요 녀석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의 녀석이고 요 녀석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녀석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이거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그냥 해결하시면 돼요. 뭐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게 우함수라는 건 다항함수라면 차수가 짝수인 것만 있으니까 짝수 차이 녀석 아무거나 대입해가지고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지.
얘는 차수가 홀수인 녀석이니까 홀수 차이 녀석들을 집어넣어서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차수가 다 짝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다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방법인데 그거는 보자마자 알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우함수,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소리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고 뭐 지금 요거는 1학년들이 보고 있겠죠. 근데 이건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 더 자세한 건 개념 수업할 때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안 되면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시고요. 우함수라는 건 말했지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고요. 그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걸 나타내는 특징식으로 누가 있냐면 f-x는 fx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뭐 짧게 설명하자면 이거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y축 대칭 이동한 건데 f를 y축에 대칭 이동했는데도 자기랑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더 자세한 건 정규 수업 때 하세요. 기하함수 얘는요. 이거 나타내는 특징식은 누구냐면 g-x가 마이너스 gx다 그 얘기예요.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이거 우함수, 이거 기함수를 나타내는 특징식인데 쟤네들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도 사실은 이거 가지고 판단하자라는 소리예요. 1번부터 보면 1번에 fx의 완전 제곱인데 난 뭐 할 거냐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원래 거랑 똑같은지 아니면 원래 식에 마이너스 달린 녀석으로 나오는지를 비교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하겠다고요. 보시면 1번에 fx 전체의 완전 제곱인데 나 여기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볼 거야. 자, 요 녀석이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살펴볼 거예요. x에다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고 그런데 f는 f 자체가 원래 우함수이기 때문에 f-x는 fx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fx 전체의 완전 제곱이랑 똑같아요. 되죠? 그럼 뭐 한 거야? x자리에 c컷 마이너스 x 집어넣었는데 뭐 살짝 해보니까 뭐랑 원래 거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나 그냥 x 넣은 거나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fx의 완전 제곱이라는 건 아하 우함수란 이야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두 번째 거 볼까요? gx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서 이 녀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g-x는 마이너스 gx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중괄호 안에 g-x 자체가 마이너스 gx 이렇게로 바뀌고요. 이거 전체 세제곱이거든? 근데 이 마이너스는 어때? 세제곱은 홀수차니까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마이너스의 gx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린 꼴이 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누구다? 기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되죠? 세 번째 거도 gx분의 fx 요 녀석 살펴보세요. 빨리 갑시다. 이제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g-x분의 f-x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거 가지고 정리해보면 f-x는 그냥 fx랑 똑같고 g-x는 마이너스 gx랑 똑같아요. 그럼 요 마이너스는 분모 혼자 있으니까 그냥 앞으로 뽑아내면 되는 거잖아. 마이너스에 gx분의 fx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식 전체에 마이너스 달린 거랑 똑같은 꼴이 되는 거지. 그죠?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더니 식 전체에 마이너스가 달린 거랑 똑같대. 뭐라고 이것도? 원점 대칭인 기함수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우고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fx 더하기 xgx래요. 자, 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여기다가도 뭐 할 거냐면 x자리에 마이너스 x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f-x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넣은 거니까 빼기 x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야. 그죠? 얘는 이거 뭐랑 똑같다고? 그냥 fx랑 똑같다고. 빼기 x는 손댈 게 없는데 G-X는 누구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gx랑 똑같다고. 마이너스 하나 뽑혀 나가서 더하기로 바뀌고 g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써보니 어때? x 자리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었는데 정리해보니까 원래식이랑 똑같이 생겼죠. 그 말은 무슨 얘기다? 우함수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알려드린 요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를 판단하는 거고, 근데 이거 아니라 그냥 뭐 보자마자 어떻게 짬짬 알 수 있으면 하셔도 돼요. 네. 세 번째 거 후딱후딱 합시다. F는 AX 더하기 B고요. 합성했더니 FF가 자기 자신이랑 똑같더라 예요. 가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은 실제로 FF를 찾는 거지. 사실은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합성을 실제로 해서 FFX랑 X랑 같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FX가 1차 함수잖아요. 이 A가 만약에 0이 아니면, A가 0이면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니까 안 되는데, A가 0만 아니면, 즉 기울기가 0만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양변의 역함수를 하나씩 합성해가지고 fx랑 f 역함수랑 둘이 같다. 뭐 이거 가지고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 1차 함수는 그런 걸 가지고 정리해 놓은 테이블도 있고요. 어쨌든 그냥 첫 번째 나온 ffx 그냥 찾을 거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니어서. 찾아보면 이건 a에 fx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x자리 fx 쓴 거니까 x자리 fx 썼다고. 그 다음 다시 fx에다가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을 쓸 거라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뭐 된다? 정리해보면 a제곱 x 더하기 ab 더하기 b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대요. 근데 이게 누구랑 똑같다고? x랑 똑같다고.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식은 뭐다? a제곱이라는 것이 1이고 ab 더하기 b라는 건 0이구나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a랑 b의 조합을 찾아보시면 되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보면 이거 a제곱이 1이다 그 얘기니까 a가 1일 수도 있고요. a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a가 1이면 여기 a가 1이야. 그럼 b 더하기 b가 빵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a가 1이려면 b는 0이어야 되고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마이너스 b 더하기 b예요. b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든 무조건 빵이죠. 그러니까 b는 아무 숫자나 다 돼요. 뭐 이렇게 쓸까요? 모든 실수. a가 마이너스 1이기만 하면 아무거나 와도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옳지 않은 거, 안 되는 거 고르세요고요. a가 1이면 b는 무조건 0이어야 돼요. 얘는 1이고 1이니까 안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a가 다 마이너스 1이죠. b에 아무 숫자나 와도 상관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그림 가지고도 그려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이거 x축이라고 보고요. 요걸 y축이라고 보고 요거는 y는 x거든요. 그냥 y는 x니까 이거 역함수 찾아봤자 어차피 y는 x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건 더 이상 손댈 게 없고 이거는 y는 x 더하기 1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얘를 y는 x에 대칭해 놓으면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f랑 f 역함수가 서로 다른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고요.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거든요. 이건 기울기가 너무 많다. 이걸로 하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0인 녀석이면 직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y는 x에 대칭 해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겠지.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5예요. 이거 뒤집어봤자 그대로예요. 왜냐면 이거 수직이거든.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긴 걸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겹친다고.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녀석이면 항상 되더라. 그런 소리고요. 다음 4번 갑니다. 이렇게 봐도 되겠다.
자연수 전체 집합 n에서 n으로의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될 때 n이 x가 짝수면 반으로 나눌 거고 홀수면 1을 더해서 2로 나눌 거래요. 이거는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쓰이는 기호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 쓰죠.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fn의 101이라는 건 이거는 n번 합성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101을 집어넣어서 101을 집어넣어서 뭔가 연산을 거쳐서 나왔어. 그걸 또 집어넣고 그걸 또 집어넣고 그걸 또 집어넣고 여러 번 집어넣었을 때 언젠가 1이 될 거다라는 소리인데 그거 만족하는 최소값 구하려거든요. 넣는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f는 좀 다르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이걸 뭔가 하나의 식으로 짜잔 하고 딱 나타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노가다 그냥 해볼 거라고. 그냥 막 넣어서 규칙을 찾아야지. 뭐 규칙이 안 나오면 1 될 때까지 그냥 해야지 뭐. f101이야. 101은 홀수죠. 여기다 넣어야겠죠? 101에다가 1 더하고 반 나눌 거예요. 102를 반으로 나눌 거니까 51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f2의 101이다 라는 건 이건 f를 두 번 합성한 거니까 f10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f101이 51이라며. 그러니까 이건 누구랑 똑같다고? f51이랑 똑같다고. 그럼 f51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요. 51에 1 더해요. 52야. 52를 반으로 나눌 거예요. 26 이렇게 생겼죠. 그럼 짝수네, 그지? f 3번 집어넣은 101이라는 건 f26이랑 같은 거겠죠. 두 번 넣은 게 26이니까 한 번 더 합성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금방금방 줄어드네. 뭐 계속 하자. f4의 101은 이거 또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홀수니까 뭐 하면 돼? 1 더해서 반띵. 14 반으로 나눌 거니까 7이고요. f5의 101은 f7이랑 같은 거네, 그죠? 1 더해서 반띵하면 4예요. f6의 101은 f4랑 같아요. 팔 아프다, 그죠? f7의 8은 제가 아프고 f2고요. 얘는 1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1이 나오는 게 7이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 구하세요. 그리고 약간 찝찝하잖아요. 저 왜 나온 거냐면 이거 f8을 찾아보면 이거 홀수여가지고요. 1 더하고 반띵할 거거든요. 얘도 1이에요. 이 뒤로 계속 1이에요. 그러니까 fn의 101이 1이야. 이거 만족하는 자연수는 하나가 아니에요. 7부터 전부 다예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찾으세요니까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뭔가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실제로 대입을 해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집어넣는 정의역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아니면 뭐 유리수냐 무리수냐에 따라서 막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식으로 깔끔하게 딱 처리하는 것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대입을 하셔서 따로 규칙을 찾아보는 게 꽤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아두도록 하시고 다음으로 가지요. 이거 두 번째 출제 예상. 벤 다이어그램과 좌표 평면 가지고 해석해 보세요. 그래프 그릴 수 있느냐? 아마 그래프 문제는 꼭 나오겠죠? 그래프를 그리세요. 아마 다들 연습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꼭 하셔야 될 녀석이에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함수 x, 집합 x는 2, 4, 6, 80, 함수는 x에서 x로 간대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답니다. 아예 그냥 f가 누군지 나왔어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려보면 되죠. x는 2, 4, 6, 8, 10. 요게 x. 그리고 또 2, 4, 6, 8, 10. 요게 또 x.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f를 그려보면 2는 10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오는 녀석이고요. 2가 아니면 2씩 빼래요. 4는 2 된다는 이야기고 6은 4 된다는 이야기고 8은 6 된다는 이야기고 10은 8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이 녀석이 F다라는 말이에요.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G란 녀석이 또 하나 있는데 얘도 정의역이랑 공역이 똑같아요. 그런데
G 합성 F랑 F 합성 G랑 같대요. 일반적으로는 다르다 그랬는데 같은 경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말없이 그림만 그리려니까 약간 민망한데.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F 합성 G, G 합성 F라는 거랑 F 합성 G라는 거랑 둘이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소리죠.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뭐였어? 뭐 정역이랑 공역이랑 같고 정역에 들어있는 각 원소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다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 그 얘기잖아요. 즉 요거는 지금 좌변 이야기하는 거죠. G 합성 F니까 F에 먼저 넣고 그 다음 G에 넣는 거야.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우변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여기서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둘이 동일하면 되더라. 그 소리 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서 문제 일단 F부터 표시를 해놓고 2는 10으로 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문제의 출발, 해설의 출발점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면 G2가 8이다 예요. G란 녀석은 2가 들어가면 8이 나온대. 이렇게. 여기 2도 8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부터 괴롭혀보면 요 녀석은 2를 대입하면 2를 집어넣으면 8을 거쳤다가 6이 돼요. 8을 거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하고 2가 6으로 나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2도 뭘 거쳤든지 간에 어쨌든 6으로 나와야 돼. 그래야 2 넣어서 6 나와. 얘도 2 넣어서 6 나와. 같은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얘 2 넣어서 6 나오려면 여기 있는 12, 6 한테 가야 되더라 라는 소리네요. 그죠? G란 녀석은 10이 들어가면 6이 나온 녀석이어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G도 마찬가지겠지. 10을 넣어서 6이 나와야 돼. 그런 뜻이라고. 그지? 그리고 나서 10은 6, 4, 10 넣으니까 4 나오네요. 10 넣어서 4 나와야죠.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그죠? 그거 놓고 나서 보니 8이 4로 간다고? 그럼 8은 2로 가네요. 8이 2로 가야죠. 그럼 8이 2로 간다고? 했더니 6은 10으로 가네. 6은 10으로 가네.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된 거야? 다 된 거 맞죠? 이렇게 해서 GX라는 녀석이 완성되더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구하라고 한 건 G4, G6, G 찾으면 되지. 그죠? 시간을 보니까 벌써 많이 흘렀어. 해야 될 게 많은데 큰일 났네. 6번 fx, gx 그래프 그리세요예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거의 대부분의 책에는 이제 실제로 함수 식을 찾아가지고 합성함수 식을 구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귀찮다는 것이 함정이죠. 특히나 대부분 이런 식으로 직선일 거라서. 그리고 요 다음 문제 7번 문제 같은 경우엔 아예 사실은 식을 찾기도 애매한 녀석이에요. 식을 찾을 수도 없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식 찾아서 풀고요. 다음 문제는 대충 푸는 방법, 개형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요 녀석은 먼저 G합성 F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fx랑 gx 식을 먼저 찾아보면 fx라는 녀석은 x가 1 이하면 1이고요. x가 1 초과면 2예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f고요. g는 복잡하게 생겼다 그죠? 빼작 이렇게 생겼어요. 식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기 싫은데. 에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자. 뭘 편하게. x를 f에 넣고 그 다음 g에 넣는 거잖아요. 아주 작은 숫자부터 뭐 0 지나서 1 지나서
2 지나서 계속 커진다고 봐요. 그럼 이걸 f에다 먼저 넣는 거잖아. 그럼 fx는 계속 1이에요. 0일 때도 1이고요. 1일 때까지 1이에요. 그런데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갑자기 빡 하고 2가 돼요. 연결을 지어보자면 이런 건데 1일 때는 1이다가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이거 이제 그냥 요렇게 합시다. 1일 때는 1이고요.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갑자기 2로 뽕 튀어 올라가는 거야. 쭉 오다가 1,1 점 찍히고요.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갑자기 2가 돼서 이렇게 지나가는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값이 변한다는 건데 요 녀석들을 다시 G한테 집어넣어서 GFX 찾아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 있는 G 입장에선 누가 들어오는 거냐면 111111111 들어오다가 이런 값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값이 들어오는 거예요. G 입장에선 1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G는 1이 들어오면 누가 나가야 되냐면 1이 나가야 돼요. 1,1을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1이야. 1이고요. 계속해서 1이에요. 1111111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2가 딱 들어오는 거야. 2가 들어오면 얘는 뭐 나가야 돼요? 0이 나가야 돼요. 여기서 갑자기 0,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이 G 입장에서는 그런 거라고. F는 X가 0에 아주 작은 값에서부터 차근차근 커지고 있는데 F 입장에서 순서대로 들어와 봤자 1, 2 이렇게 나간다고. 그럼 밑에 있는 G는 1이 계속 들어오다가 2가 갑자기 쭉 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니까 1이 나가다가 갑자기 0으로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요 가운데 거 싹 가리고 그래프를 그리시면 완성이 된다고요. X가 아주 작은 값에서 1 될 동안에는 1이 쭉쭉쭉 나가요. 그러다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갑자기 0이 된다고요. 아, 저기다 그림 헷갈린가? X축, Y축에 요쯤을 1이라고 보면 1까지는 계속 1이 나오다가 1보다 조금이라도 커지면 갑자기 0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얘가 누구냐면 G합성 fx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식을 찾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요거는 식 찾는 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사실 요거 아마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일 텐데 이거는 이거 말고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뒤집어진 걸 연습해야 돼요. F 합성 G. 그걸 꼭 연습해 봐야 되거든요. 뭐 책에는 없지만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이 필요 없게 지우고요. 시간이 없지만 중요하니까 얘도 합시다. F 합성 GX란 녀석을 한번 그려보면 이번엔 X를 G에다 먼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GX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몇 개 더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1이 나가고요. 0일 땐 0이 나가요. 이 사이에선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1, 0,0 그 사이에 그냥 일자로 쭉 내려오는 거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특별히 이상한 점, 꺾이는 점 없이. 그러니까 여기 굳이 표시 안 하고요. 그냥 1에서 0까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내려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1일 때는 다시 1이 되죠. 여기는 표시해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1에서 0 됐다가 다시 1 되고 0 되고 꺾이는 점이니까. 2일 때 다시 0 되고요. 3일 때 다시 1 되고요. 지금 꺾이는 점들 위주로 표시한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제가 점점점으로 치운 건 안 꺾이고 그냥 쭉쭉쭉 생긴 선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요 녀석을 F에다 집어넣어서 FGX 얘를 찾아보자는 이야기거든. 그럼 F 입장에선 0, 1, 0, 1 사이의 값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0, 1, 0, 1, 0, 1 사이의 값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죠? 뭐 되겠어요? 뭐 되겠어요? 0, 1, 0, 1 사이를 계속, 이거 또 정성이랑 약간 다르구나. 0, 1, 0,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래프 어때? 0, 1 사이의 값은 계속 1이에요. 1 들어와도 1이고요. 0 들어와도 1이고요. 이 사이의 값도 계속해서 1이에요. 0이 들어와도 1이고 1이 들어와도 1이고 이 사이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계속해서 1이에요.
계속해서 1, 계속해서 1, 계속해서 1, 계속해서 1. 그래프 그림 뭐 된다고 그래서? X축, Y축에 1 이렇게 생긴다고요. 그죠? 순서를 바꾸면 아까랑 다른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지다라는 겁니다. 그죠? 7번. 요것도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꺾이는 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방금 이거 한 거랑 완전 똑같은 거죠. 그죠? 보면 F 합성 G래요. G에다 먼저 넣고 그 다음 F에 넣으래. 근데 G는 어때요? 0하고 3 사이의 값만 계속 나오죠. 이 합성함수도 이제 벤 다이어그램 가지고 그리는 경우도 많지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함수를 자판기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긴 G 합성 F니까 G라는 함수 먼저 집어넣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 F라는 함에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새로운 함수를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연산하는 거예요. 나는 X에다가 실수 전체를 집어넣을 거지만 이걸 거쳐서 G를 거쳐서 튀어나오는 걸 F가 그대로 받아 먹을 거고 그걸 F가 소화시켜서 이제 싸는 거거든요. 좀 표현이 더러운가? 아무튼 나는 실수 전체 넣을 거지만 G는 먹고 나면 나오는 게 맨날 0에서 3, 4의 값밖에 안 나온다고. 0 이상 3 이하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F 입장에선 0에서 3, 4의 값만 계속 들어오는 거야. 0에서 3, 4의 값만 계속 들어오는 거라고. 그럼 0에서 3까지는 맨날 같은 값만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려놓고 나면 얘 뭐 될 거라고. 상수함수 될 거라고. 이거랑 똑같이 생겨먹은. 그죠?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그림 중에는 2번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까 6번 하면서 순서 뒤집었을 때 얘기가 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식으로 찾는 것보다는 우리 출제 조망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 좀 꺾이는 점을 이용해 가지고 찾는 녀석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거. 조건에 맞는 합성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가? 역시나 조금 뭐 RPM 센 이렇게 그냥 기본 문제집 가지고 풀었던 사람들은 조금 만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거라서 처음 할 때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하니까요, 얘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함수론이 어렵다고 하는 건데. 어쨌든 경우의 수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경우의 수도 다 시험법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지? 8번. x는 1, 2, y는 2, 3, z는 0, 1, 2. 이거 중괄호인데 이거 못하니까 고치시고요. x가 1, 2, y는 2, 3, z는 0, 1 해서 여기가 f, 여기가 g 이렇게 생겼는데 원하는 건 뭐래? g 합성 f가 상수함수가 됐대요. 상수함수가 뭐였죠? 뭐가 들어가든 같은 값이 나오는 거. 1, 2가 뭘 거쳤다가 0, 1한테 갈 텐데 상수함수라는 건 뭐라고? 둘 다 0한테 가든가 둘 다 1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함수 fg 종류가 몇 가지 있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얘도 뭐 경우의 수처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인데 분류를 할 때 저는 이게 원소의 개수가 고작 2개밖에 안 되니까요. 아예 f 자체가 1대1 함수, 사실은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1대1 대응이겠지만 f 자체가 1대1 대응이냐 아니면 상수함수냐 이거 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1, 2가 여기서 서로 다른 녀석을 선택하냐 아니면 애초에 같은 녀석을 선택하냐 이걸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경우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fx가 1대1 대응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네들이 서로 다른 걸 선택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든가 아니면 교차로 연결이 되든가라는 소리니까 f가 1대1 대응이 되는 경우는 f 자체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굳이 귀찮으니까. 두 가지 경우 있어요. 일자로 가든가 서로 자리가 바뀌든가. 그러고 나서 보면 G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오든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걸 선택했기 때문에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되려면 얘네 둘은 상수함수가 되려면 얘네 둘이 동시에 0으로 가든가 동시에 1로 가야 돼요. 즉 gx 자체가 상수함수여야 돼요. 그래야 합성해서 상수함수가 되죠. 그럼 gx가 상수함수가 된다는 건 얘네 둘 다 0한테 가든가 얘네 둘 다 1한테 가든가 라는 소리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 있다는 이야기고 얘네 둘은 서로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곱해서 총 4가지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로 f 자체가 상수함수인 경우로 생각해보면 얘네 둘이 둘 다 2한테 가던가 둘 다 3한테 가던가예요. 경우 두 가지 있네요.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g도 g 나름대로 함수가 완성은 돼야 되잖아. 정의역이 2, 3이고 공역이 0, 1이에요. 물론 f가 선택한 건 둘 중에 하나지만 뭐 얘네 둘 다 2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거 생각 안 하면 안 되잖아요. g도 g 나름대로 함수니까. 그런데 이미 f를 거치면서 얘네 둘은 하나로 의견 통일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알아서 하나로 의견 통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하나로 모아졌기 때문에 모아진 게 다시 쪼개질 리는 없잖아. 그럼 함수가 안 되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f가 상수 함수라면 g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아무런 조건 없이. 경우 몇 가지다? 2의 제곱까지다. 얘도 0, 1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얘도 0, 1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곱해서 8가지다 라는 말이고 4하고 8은 당연히 또는 이죠. 이거 또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더해서 총 12가지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F와 G의 개수를 구해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9번. 이게 문제가 시리즈야. 막 줄줄이 연결돼 있어요. 정의역 1, 2, 3, 4, 5, 공역도 1, 2, 3, 4, 5, 1대1 대응이래요. 치역도 1, 2, 3, 4, 5. 이때 fx는 x가 되도록 하는 1대1 대응 f의 개수를 구하래요. 두 번 통과해서 자기 자신이 됐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이거죠. 애초에 fx 자체가 항등함수면 즉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녀석이면 제가 편의상 이렇게 그릴게요. 1, 2, 3, 4, 5가 1, 2, 3, 4, 5한테 갈 텐데 요 A가 요 A한테 아예 F 자체가 항등함수면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이건 2번 돌든 3번 돌든 4번 돌든 무조건 넣은 거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근데 꼭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다고. (1이) 1한테 맨날 가는 게 지겨워서 2한테 갔어. 근데 결과적으로 2번 돌아서 다시 나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얘는 얘한테 가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2는 1한테 가고 1은 2한테 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2번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려면 짝을 지어주면 된다는 거야, 둘이. 얘네 둘이 짝을 지어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되면 갔다 오는 거지. 왔다 가는 거고. 갔다가 오는 거고요. 얘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이 1한테 가고 2는 2한테 간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짝을 지어서 둘이 서로 딱 크로스가 되어야 뭔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도식적으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5개의 원소 중에 2개를 골라가지고 걔네 둘만 서로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OCE. 2개 골라서 걔네 둘은 자리 바꾸고 나머지는 찍찍찍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그죠?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죠. 누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거. 2개 시작적인 게 2세트 있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경우수 어떻게 찾겠어요? 5개 중에 2개, 그리고 남은 3개 중에 2개. 그런데 2개 순서는 무시해야 되니까 2 팩토리얼 분의 1. 이렇게 생겼죠. 이거 그
순열 조합의 조합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지만 조편성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람 5명 있는데 2명, 1명으로 조 나누는 경우의 수는 5C2, 3C2 나누기 2팩. 그죠? 왜냐면 먼저 뽑혀서 둘이 한 조가 되냐, 나중에 뽑혀서 둘이 한 조가 되냐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거는 1이죠. 요거는 10이고요. 요거는 10에다가 3 곱한 다음에 반 나누니까 15네요. 그죠? 그래서 1이랑 10이랑 15 더해서 26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 돌아가는 건 2개가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순서를 싹 바꾸면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럼 다음 문제는 친절하게도 원소의 개수가 하나 줄었는데 1, 2, 3, 4 이번엔 뭐래요? 3번 돌아서 자기 자신이래요. 3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이에요. 그럼 방금 했던 2번 돈 거랑 완전 또 다른 얘기지. 물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3번 돌 거라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아예 그냥 일자로만 쭉쭉 가는 거 당연히 얘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가능하죠. 어차피 그냥 쭉 일자로 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아까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둘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둘이 바뀌면 이렇게 둘이 바뀐다고 치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2번 돌아서 자기 자신이 돼버릴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가야 돼요. 이 1이 왔다가 다시 2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둘이 짝 지으면 안 되고 이제는 어쩌냐면 셋이서 짝을 지어야 돼요. 셋이서. 예를 들자면 1, 2, 3이 짝을 지었다고 쳐봐요. 1은 2한테 가고 1이 최종적으로 1한테 오려면 얘가 1한테 가면 안 되죠. 얘가 2한테 가도 안 돼요. 얘가 3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얘가 1한테 가면 돼요. 그러면 3번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지. 다시. 그럼 요 그림 그대로 다른 데도 그리면 2는 3한테 가요. 3은 1한테 가요. 그리고 1은 2한테 가고. 완성되죠? 2가 3, 1, 2한테 가고요. 3이 1, 2, 3한테 간다고요. 셋이서 짝을 지어서 자기들끼리 돌면 완성되더라 라는 소리야. 그래서 저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아이고, 쟤랑 똑같이 그려야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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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경우. 이거 몇 가지 경우냐? 라고 생각해보면 일단 세트 4개 중에 3개 골라서 니네 셋이 돌아봐 해야 되고요. 얘네 셋이 도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2가지 있어요. 왜 2가지냐면 자, 아까 우리 이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 1, 2, 3을 만약에 셋이서 조로 딱 짰다고 치면 1은 1한테 가면 안 되죠. 지금 도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이 2한테 갈 수도 있고 1이 3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1이 2한테 가는 경우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1이 3한테 가는 경우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거야. 1은 1이 아닌 다른 누군가한테 가는 거지 그게 2인지 3인지 중요하지 않다고요. 다시 말해서 1이 만약에 3을 골랐다고 치면 여기에도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3은 3한테 못 가요. 1한테도 못 가요. 2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다시 말해서 셋 중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1은 안 되니까 2 아니면 3이고요. 그 경우마다 최종적인 경우는 한 가지씩 밖에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가지더라 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 둘을 더해보면 1이랑 4, 2, 8 해서 총 9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3번 돌아서 자기 자신 되는 거니까 뭐 셋이서 세트를 지으면 되고 걔네들끼리 돌아가는 경우로 생각하면 돼 그 소리예요. 그죠? 3개짜리 그렇고 약오르지만 4개짜리는요. 4개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있죠. 약간 좀 취향 좀 4개 돌아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 생각해보면 원소 또 5개네요. 그죠? 그냥 바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 그냥 일자로 쭉쭉쭉 가는 거 이런 경우 당연히 가능하죠. 한 번 돌아도 나 자신이니까 4번 돌든 5번 돌든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4번 돌아서 자기 자신인데 이건 사실은 2번 돌아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까 3번은 안 됐는데 4번짜리는 그냥 2번을 연달아서 붙여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11번 말고 앞에 9번
여기서 했던 개수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고. 그죠? 그 개수 뭐였냐면 두 번 도는 건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당연히 네 번 돌아서 자기 자신 되는 경우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말고 다시 네 번 돌아서 자기 자신 되는 경우 있느냐? 있지. 네 개가 세트로 도는 거지. 좀 정신 사납겠지만. 예를 들면 1이 2한테로, 2는 3한테로, 3은 4한테로, 4는 1한테로 이렇게 생긴 거. 얘는 넷이서 도는 거죠. 납득이 가나요? 쓸까? 1, 2, 3, 4, 5가 1, 2, 3, 4, 5한테 갈 건데 다시 또 1, 2, 3, 4, 5한테 가고 요게 또 한 번 더 써야 되나요? 그죠? 1, 2, 3, 4, 5야. 마지막에 있는 경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1이 2한테, 2는 3한테, 3은 4한테, 4는 1한테 이런 경우예요. 물론 5는 이제 5한테 가는 거죠. 이게 다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봐, 1이 2, 3, 4, 1한테 가고요. 2는 3, 4, 1, 2한테 가고요. 3은 4, 1, 2, 3, 4는 1, 2, 3, 4 해서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죠. 4개가 하나씩 밀려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 2개짜리에서 새로 추가되는 녀석이다라는 말이고요.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는지만 잘 세시면 되죠. 여기까지는 아까 셌잖아. 이거 하나, 이거 10개, 이거 15개. 됐을까요? 왜 그런지 기억나죠? 귀찮아. 이렇게 생각하고 요것만 세보면 될 텐데 얘도 이런 생각해야죠. 일단 4개가 세트가 될 거니까 5개 중에 세트가 될 녀석 4개를 고르고요. 고르고 나서 얘네 넷이서 돌아갈 거잖아요. 얘네 넷이 도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 1은 1한테는 못 가요. 1은 2한테 갈 수도 있고 3한테 갈 수도 있고 4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3가지나 있어요. 그리고 1이 2를 선택하나 3을 선택하나 4를 선택하나 경우 수는 똑같겠죠. 그냥 배치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이 2를 선택했다 치고 나머지 경우의 수 구한 다음에 곱하기 3 하자고요. 그 다음 2가 선택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2는 남은 건 1하고 3하고 4인데 1한테 못 가죠. 1한테 가버리면 이거 되는 거잖아. 둘이서 서로 자리 바꾸는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경우는 이미 다 셌다고 안 하기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2가 1한테는 못 가고 3 아니면 4한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뭐 3은 아까 했으니까 만약에 4로 갔다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3은 갈 데가 1밖에 없죠. 3은 안 되잖아요. 4는 남아있는 거 자연스럽게 하나 가져가면 돼요. 얘가 이거 만족하는 경우 중에 하나더라라는 소리예요. 그죠? 경우 몇 가지냐면 이 옷이 4지만 옷이 1이에요. 총 30가지더라라는 말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26개, 여기 30개. 잠깐만 뭐라고요? 더하면 얼마야? 56인가요? 뭐 그렇게 생각했지. 56 맞니? 네. 그냥?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하나 추가되더라라는 거고요. 5개 돌아가는 건 어떡할래? 5라는 숫자도요. 소수잖아. 그죠? 이런 경우 없죠. 앞에 거 없어요. 그냥 5개가 세트로 돌아야 돼요. 그냥 재미없겠죠? 6개 도는 건 어때? 6개 도는 건 2개 도는 거 다 포함하는 거고요. 3개 도는 것도 포함하는 거고요. 6개가 세트로 돌아가는 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하기 싫죠? 저도요. 그런 게 있다고. 아마 4개 정도까지만 잘 파악하셔도 풀 수 있을 거고요. 그 이상은 잘 안 나오겠죠. 숫자가 너무 커지고 개수도 많이 필요하고. 다음 12번. A가 1, 2, 3이고요. F는 A에서 A로 갈 건데 FF랑 F랑 둘이 똑같대. 2번 넣은 거랑 1번 넣은 거랑 똑같대. 이 말이 이게 이제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F에다가 FX 넣은 거랑 FX 넣은 거랑 똑같대. 그러면 FX랑 X랑 같으면 되네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틀렸죠. 이걸 만족하는 녀석은 이걸 만족해요.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녀석을 이건 만족하진 않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요 식이 되려면 F가 하나씩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F가 없어진다는 건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F의 역함수를 합성한다는 건 역함수가 존재해야 되는데 지금 F가 1대1 대응이다 이런 조건 없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어서 1위로 내려오지 못해요. 올라가는 거야. 뭐 그냥 F를 합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요것만 가지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물론 이게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오해는 하지 마시라 라는 말을 하고 나서 요 문제를 풀어보면 얘도 이제 경우를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좀 일반화해서 경우를 좀 나누어 볼 텐데 만약에 어떻게 설명해 줄까요? F1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문자로 합시다. A라는 문자와 B라는 문자가 있어. 원소 안에 지금 1, 2, 3이라고 했는데 그냥 A, B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치고요. FA가 B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자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거. 아까 fx는 x. 그거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를 보자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fa가 b잖아요. 그럼 이 식에 따르자면 FA하고 FA하고 같아야 하는데 FA는 B라며. 그럼 얘는 뭐 얘기예요? FB란 이야기예요. 맞죠? 얘는 뭐라고요? B라고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거든요. 무슨 소리야? FB가 B래요. 에? 뭔 소리라고요? 집어넣은 거 그대로 튀어나오는 B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괜히 이걸로 해서 헷갈리는가? 어떤 원소 집어넣었을 때 1을 그냥 하나 넣어보자고요. 만약에 F1이 1인 경우라면 이때는 FF1이라는 것도 이거 F1이랑 같은 거겠지. 그죠? F1 자체가 어차피 1이라며. F1이잖아요. 이거 둘 다 1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애초에 나 자신을 선택하는 항등함수면 당연히 된다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F1이 2라고 치면 요 식에 따르자면 FF1이랑 F1이 같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F1은 2라며. 그래서 요 F1 자리에다 2를 집어넣은 거고요. F1이 얼마라고? 2라고.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네들도 같은데 F2는 2라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선택하는 누군가가 꼭 하나는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놈한테로 몰려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분류를 하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아예 fx가 다 항등함수인 경우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경우 한 가지가 가능하죠. 이렇게 쓸까요? FA는 A다. 이거 만족하는 원소가 3개인 경우. 즉 이렇게 생긴 경우를 말하는 거고 이런 경우는 한 가지 경우 있고요. 두 번째로 나 자신을 선택하는 게 2개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렇게 두 줄 가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한테 몰려야 돼 그런 소리거든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보면 이거는 아까 한 가지였고요. 이거는 나 자신한테 화살표를 보낼 거 2개를 골라야 되고요. 그리고 남은 하나는 남은 2개 중에 한 군데로 보내야겠죠. 그래서 총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선택하는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으로 하나인 경우를 보자고요. 이거 만족하는 게 1개밖에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얘가 얘를 선택했다고 치면 나머지 2개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걸 선택하라고 했는데 지들끼리 이렇게 자리 바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얘네 다 이쪽으로 몰려야 돼요. 이것 때문에. F1이 내가 아닌 다른 걸 선택하잖아요. 2를. 그럼 F2는 무조건 2여야 돼요. 한 번 선택하나 2번 선택하나 같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 아닌 다른 값으로 가버리면 이거 다시 돌렸을 때 이상한 값이 된다고.
다 안 모인다. 그러니까 한 번 넣었을 때 두 번 넣었을 때 같은 값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의 형태가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1, 2, 3이 결국 다 한 군데로 모여야 돼 라는 소리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 더해보면 총 10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였을 수 있는데 제가 숫자를 집어넣어서 일부 설명했거든요. F1이 2가 아니라 만약에 F1이 3이라고 치면 F3은 3이야 이런 결론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선택한 녀석이 하나는 있어야 돼.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거 자체가 fx는 x다. 이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얘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푸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는 돼요. 그래서 요 녀석이 몇 개 있는지를 가지고 분류해서 찾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손으로 찾는 것도 방법은 될 수 있는데 이거 무턱대고 막 찾으면 너무 많아요. 27개나 되고 그중에 만족하는 게 10개거든요. 당연히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겠죠. 비슷한 게 차라리 14번인데 이거 13번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먼저 볼게요. 그래프 나와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13번. 이거는 아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때 약간 비슷한 그림을 그렸었는데 비슷한 뭐랄까 그거를 이거 보시면 FF의 치역 구하세요거든요. 그럼 X가 0에서 1까지 갈 거예요. 이게 직선이 아니라서 약간 위험한 방법이긴 하지만 0에서 어쨌든 2분의 1에서 최대값을 딱 찍고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F에다 집어넣으면 fx는 0일 때 0이고 2분의 1일 때 4분의 3이고 커졌다가 다시 0으로 작아져요. 그럼 이걸 또다시 f에다 집어넣어서 FF를 찾겠다는 건데 0 집어넣으면 0 나오고요. 4분의 3이면 2분의 1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있거든요. 여기가 4분의 3쯤 된다고 치면 두 번째 F 입장에선 정의역으로 0에서 4분의 3까지의 값이 들어왔다가 다시 0까지 작아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0에서 여기 어딘가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있겠죠. 그 순간에 4분의 3이라는 최대값 찍고요. 4분의 3일 때 4분의 3보다 작은 뭐 어떤 값이 있어요. 몰라. 안 구할 거야. 귀찮아. 그리고 다시 4분의 3에서 2분의 1이 되는 순간에 4분의 3이라는 최대값 찍고 다시 0일 때 0까지 되더라 라는 소리예요. 봐봐. 그럼 이거예요. 두 번째 F 입장에선 정의역으로 0부터 4분의 3 찍고 다시 0으로 내려갈 거거든요. 그럼 Y 값은 0에서 4분의 3 찍고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4분의 3 찍고 0으로 내려갈 거다 그 얘기예요. 안 중요하다고. 얼마 하는지 안 중요해요. 계산 안 해도 되고요. 치역은 뭐야 그래서 0에서 4분의 3 찍고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4분의 3 사이의 값을 갖더라. 이런 이야기 되겠죠. 0 이상 4분의 3 이하. 이게 FFX의 치역될 거다라는 소리예요. 그죠? 식으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합성하면 4차식이잖아. 4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은 커리큘럼상 여러분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배웠다 치더라도 얘는 그렇게 찾지 않아요. 못 찾을 확률이 높고요. 찾는다 쳐도 그렇게는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14번 꽤 중요한 녀석인데 이것도 모의고사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 FFX랑 FX랑 같도록 하는 원소의 개수 이건 찾는 방법이 얘도 아예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여력이 되시면 이참에 외워두시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에요.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건데 얘도 봐봐. FFX가 FX랑 같대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 자체가 FX는 X야랑은 다른 얘기야. 그래프 봐요.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역함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역함수를 합성해가지고 F를 하나씩 떼내서 얘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요 녀석이 얘는 가능하기 때문에 얘가 문제를 푸는 키가 될 거다. 그래서 친절하게 점선으로 YX 그래프 싹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이 하나의 힌트가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푸는 건 뭐냐면 자
치환을 좀 할 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fx 있죠? 여기 치환을 하는 이유는 그냥 쓰면 헷갈려서 그래요. 이 fx라는 걸 t라고 치환해 볼 거예요.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냐면 ft는 t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 다 나와 있죠. 몇 개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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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4개가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죠? 요거를 T1이라고 할까요? 요거를 T2, 요거를 T3, 요거를 T4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 4개가 FT는 T라는 방정식의 해고요. 나는 T를 찾고 싶은 게 아니지 X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찾는다고? fx는 t다. 이 방정식의 해를 다시 찾을 거예요. fx는 t1이다. fx는 t2다. fx는 t3고 fx는 t4다. 이렇게 4개의 방정식을 다시 푸시면 된다고요. t가 총 4개 나왔으니까. 그럼 자 봐봐요.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에서 보면 누구야? y는 fx랑 y는 t1. y는 t1이 누군데? 상수함수. 어떤 상수함수? 요점 지나가는 요렇게 생겨먹은 상수함수. 이게 y는 x잖아요. 요점 x좌표가 t1이니까 요점의 y좌표도 t1이겠지. 이렇게 생긴 선을 그어서 만나는 교점. 요놈, 요놈. 이거 2개가 이 방정식의 해라고요. 여기 2개. 오케이? 다음 t2도요. t2 여기 있거든요. y는 t2 누구야? 이거지 이거. 교점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거 교점 4개예요. T3는 여기 있죠. Y는 T3. 선 그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교점이 하나, 둘, 셋, 4개. 4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x는 T4. T4 여기 있고요. Y는 T4 이렇게 생겼죠. 교점이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2개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다? 12개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겹치는 건 하나도 없으니까 12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ffx는 fx다. 이렇게 생긴 원소의 개수 찾는 건 아예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아요. y는 fx랑 y는 x선 그어서 만나는 교점 있죠? 이 교점별로 다시 상수함수, 교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한 직선들을 싹 다 그어서 다시 만나는 교점의 개수 찾는 거야. 그럼 총 12개가 되더라라는 말이에요. 그죠? 과정은 이거고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서 찾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식을 찾을 리는 없고. 그죠? 자주 나오는 녀석이니까 이 녀석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 15번입니다. 아, 마지막이 아니네. 마지막 페이지이죠. 다행이다. 15번입니다. 밑줄 잘 그어져 있네. ffx 더하기 2가 4래요. 이 보면 x가 2보다 작거나 19보다 크면 0보다 작대. 이 밑에 있대요. 신경 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겠죠. 자, 당연한 소리지만 ff를 찾을 수는 없고요. 요 x 더하기 2는 현혹되지 마세요. 나중에 계산하시면 돼요. 봐봐. f에 x 더하기 2래요. 이게 4더라예요. f에 뭐 집어넣어야 4 나오니? f 빨간색이 4예요. f 빨간색이 4야. 함수값으로 4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fx 그래프에서 함수값으로 4인 점은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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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그죠? 그 점의 x값들은 6, 11, 15, 17 이렇게 4개니까 얘가 6이든가 뭐라고? 11이든가 15든가 17이면 되죠. 이거 4개가 f에 집어넣어서 4 나오는 값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뭘 풀면 된다고? f x 더하기 2가 6이 되도록 f x 더하기 2가 11이 되도록 x 더하기 2가 15가 되고
x 더하기 2가 17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으면 되겠구나. 인데 써놓고 나서 보면 팔 아프게 그리고 왠지 이거 맞나 싶을 정도로 없죠. 여기도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왜? 함수값 최대값이 6이에요. 11은 여기 있거든요. 없잖아. 15도 없고요. 17도 없어요. f에 뭘 넣어서 이런 값들이 나오는 경우는 애초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만 쳐다보면 된다고. 그죠? 그럼 f에 뭘 집어넣어야 6이 나오니? 생각해보면 요거랑 요거죠. f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6이 나올까? 보니까 8하고 16이에요. 뭐가? x 더하기 2가. 얘가 8하고 16이라고요. f 괄호 안에 8 들어가야 6 나오고 16 들어가야 6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하, x 더하기 2가 8인 거랑 x 더하기 2가 16인 걸 찾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x가 6이고 x가 14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말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16번. 이차 함수가 두 개 있는데 fg랑 f랑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이것도 계속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fgx가 fx라고 해서 gx는 x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f는 역함수가 없어요. 이차 함수니까. 그죠? 뭐 무리함수 할 때처럼 무슨 적역의 범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f는 역함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저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저 녀석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키가 되긴 하겠죠. 어쨌든 f에다가 gx라는 거랑 x라는 거랑 서로 다른, 뭐 같을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두 개의 값을 넣었더니 y값이 똑같대. 근데 하필이면 f가 이차 함수 곡선이에요. 그래프 딱 그릴 수 있잖아. 그죠?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대칭축 x는 1. 이게 누구냐면 y는 fx거든요. 근데 뭐라고? 여기다가 gx라는 값을 넣었을 때랑 x라는 값을 넣었을 때랑 y좌표가 똑같대. 함수값이 똑같대. 그 말은 첫 번째로 아예 정말 gx랑 x랑 둘이 똑같을 수도 있지. 그죠? 뭐 어쩌면. 이런 경우라면 정말로 fgx나 fx는 둘이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얘네 둘이 서로 다른 값이어도 함수값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언제겠어요? 1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 1을 기준으로 좌우로 대칭인 경우. gx랑 x랑 뭐 순서 바뀌어도 돼요. x랑 gx든 gx랑 x든 얘네 둘이 1을 기준으로 양옆으로 똑같이 떨어져 있는 경우.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x랑 gx의 중점이 1인 경우. 그러니까 gx랑 x가 1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경우. 말이 계속 꼬이네. 그죠? 그러니까 써보면 이런 거지. gx란 녀석이 2-x랑 같은 경우. 이거 어디서 온 거냐면 아까 말했죠. gx하고 x하고 중점이 1인 경우. 그래서 2 넘어가고 x 넘어가면 얘 되는 거지. 왜 우리 대칭 이동할 때 했죠? 요 점을 이 점에 대해서 x, y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요 점의 좌표는 2a-x, 2b-y 이거 하잖아. 그죠? 이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2-x 이렇게 생겼다고.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이런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면 되더라 라는 말인데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 다 합쳐봤더니 2번 있더라 라는 소리예요. 실근 2개라는 건. 그죠? 그래서 실근이 2개 있도록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여도 되고 이거여도 되니까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 식을 그냥 바로 찾아도 되지만 그래프가 간편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건데 X축에 Y축이라고 보고요. GX랑 Y는 X, Y는 GX랑 Y는 2-X 이거 그리는 거거든요. Y는 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요게 Y는 X.
y는 2x-1은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y는 2 마이너스 x. 나 방금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2 마이너스 x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관건은 gx인데 gx는 여기 지금 상수항이 뚫려 있죠.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상수항이니까. y절편이니까. 대신 결정 나인 것보다 대칭축의 위치. 대칭축의 위치 어디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로 볼록한 녀석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A가 너무 크면 이렇게 생겼겠죠. 파란색하고도 안 만나고 초록색하고도 안 만나요. 교점? 없다. 실근? 없다. A가 조금씩 작아져요. 작아지고 내려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림 이상하다. 접하는 순간이 올 텐데 요 접하는 순간에 하나죠. 교점이 하나예요. 얘랑 만나는 거 하나, 얘랑 얘는 안 만나요. 이거 만족하는 실근 하나, 이거 만족하는 실근 아직 없어요. 그런데 원하는 건 실근 두 개잖아요. 접하는 것보다 밑에 있어야죠.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죠? 이러면 초록색이랑만 딱 두 번 만나는 거잖아. 파란색이랑은 안 만나는 거고. 그러다가 더 내려와서 언젠간 초록색이랑도 접하게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교점이 총 3개예요. 초록색이랑 2개, 파란색이랑 하나. 더 내려와 버리면 아예 교점이 4개죠. 초록색이랑 2개, 파란색이랑 2개. 교점이 총 4개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란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다? 초록색이랑 접하는 순간. 요거보다는 밑에 있어야 되는데 파란색이랑 접하는 순간 이거보다는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초록색이랑만 2번 만나고 파란색이랑은 안 만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만난다 안 만난다 뭐 전부 다 접하는 거니까 접한다 가지고 그냥 A 값 찾으시면 돼요. 첫 번째 요 경우부터 찾아보면 초록색 얘하고 접하는 거잖아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2-x를 좌변 더 넘기시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2가 0이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이 되는 순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요거 0보다 크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보면 4a 넘어가고 17이니까 a가 4분의 17보다는 작아요. 그런 이야기네요. 딱 요 순간에 a의 값이 4분의 17인 거고 요거보다는 밑에 있어야 돼. 그런 뜻이겠다. 그렇죠?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랑 y는 x가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좌변 다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판별식을 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죠. 얘가 어쨌다고요? 이젠 얘랑은 안 만나야 돼요. 파란색이랑은 안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넘어가면 a가 4분의 1보다는 커야 돼. 그런 소리가 되죠.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쳐보면 4분의 1에서 4분의 17이다. 그런 이야기고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1, 2, 3, 4 이렇게 총 4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림이 아니라 막 식으로 찾는 것도 방법은 당연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 2차고 1차니까 2차 방정식이고 2차 방정식이야. 두 2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가지고 총 2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많아봤자 2개고 이것도 많아봤자 2개야.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를 보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거 없는 거. 얘가 중근, 얘가 중근. 얘가 없고 얘가 2개인 거. 그것 중에 가능한 거 누구밖에 없냐면 얘는 없고 얘가 2개인 것밖에 없어요. A의 범위를 찾아보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티가 난다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그림을 이해하고 나서 그림에 해당하는 건 다시 당연히 식으로 찾긴 찾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짝꿍해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출제 조망 16문제 해설은 마치도록 하고요.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뭐 문자 받았죠? 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시면 저한테 찾아오시든가 201호로 아니면 뭐 각자 담임 선생님한테 아니면 권쌤한테 따로 개별적으로 질문하도록 하세요. 됐죠?